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이 자랑한다는 진돗개의 민낯을 까발리겠습니다. 한 미국 유튜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300만 구독자 앞에서 진돗개를 모욕하며 시작된 12주 실험. 댓글창은 환호했죠. 드디어 한국개 까는 거냐? 3주 안에 포기한다의 한 표. 하지만 1주차 52만 뷰에서 시작된 이 악의적 기획은 최종편에서 2,800만 뷰로 폭발했습니다. 진돗개가 부상당한 경쟁자 셰퍼드를 핥아주던 그 순간 12주 후 카메라 앞에서 브래드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65세 노인의 12분의 눈물은 왜 전 세계를 울렸을까요? 아기가 감동으로 바뀐 12주, 그 충격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 존스턴입니다. 몬태나에서 40년간 수의사로 일했고 지금은 목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채널은 미국 품종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콘텐츠로 성공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 표정이었죠. 저는 의도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진돗개 대 점원 셰퍼드, 미국 목장 생존기입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개 까는 거냐 크크크. 기다렸습니다. 브래드. 동양개가 미국 목장에서 버틸 리가 없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돗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미국을 휩쓸고 있었죠.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개까지 자랑한다는 겁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돗개를 미국 목장에서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12주 동안 진돗개 2마리와 제 점원 셰퍼드 2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작업견은 품종이 전부예요. 점원 셰퍼드는 100년이 넘는 육종 역사를 가진 완벽한 작업견입니다. 반면 진돗개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던데 그게 미국 목장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12주 후의 결과를 보시죠. 아마 6주도 안 돼서 진돗개는 포기할 겁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3시간 만에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2,000개가 넘게 달렸고 대부분 제 편이었습니다. 브래드가 한국개 좀 혼내주세요. 현실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날 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대박이 날 겁니다. 진돗개가 실패하는 모습을 12주 동안 보여주면 제 채널은 500만 구독자도 가능할 거라고요.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진돗개 2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수컷 1마리와 암컷 1마리였죠.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도리와 백이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 백이, 이름부터가 우습더군요. 도리와 백이를 보는 순간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수의사 면허를 땄던 1981년, 그때부터 저는 점원 셰퍼드만 다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제 아버지도 수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브래드, 개는 품종이 전부다. 독일인들이 만든 셰퍼드를 봐라. 저게 진짜 개야. 저는 그 말을 철칙처럼 믿으며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할 때도 박사 논문 주제도 점원 셰퍼드의 작업 능력이었습니다. 1995년 저는 미국 캔넬 클럽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AKC라고 하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품종 인증 기관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수백 마리의 개를 평가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보더 콜리, 레브라도. 훌륭한 품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1등은 언제나 저먼 shepherd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5년 전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죠. 은퇴한 수의사가 목장에서 개들과 지내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미국 품종 대 유럽 품종 같은 비교 영상이 인기였어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국 우월주의를 좋아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미국 품종을 띄우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먼 shepherd가 호주 shepherd보다 우월한 이유, 미국에서 개량된 골든 리트리버의 위대함 같은 제목들이었죠.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고 어느새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2만 달러가 넘게 들어왔어요. 65세 노인이 편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미국이 최고다라는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손주들은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깟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를 지배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주목받는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진돗개를 미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래드님의 채널에서 테스트해 주시면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돗개? 한국의 토종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한국 천연기념물 제53호, 충성심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같은 설명들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연기념물? 그게 미국 목장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12주 동안 테스트하겠습니다. 대신 제 저먼 shepherd와 공정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측은 흔쾌히 동의했죠. 저는 그날 밤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실패할 것이고 저는 그 모습을 300만 구독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 목장 조교사인 톰이 물었습니다. 브래드, 정말 공정하게 테스트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물론이지. 나는 과학자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요. 도리와 배기가 케이지에서 나왔을 때 저는 실망했습니다. 크기부터 달랐어요. 제 저먼 shepherd 맥스는 체중이 40kg이 넘습니다. 근육질의 당당한 체격이죠. 반면 도리는 고작 25kg 정도였고 배기는 더 작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미국 개가 훨씬 크네요. 저 작은 개 양떼를 관리한다고. 브래드, 3주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만족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첫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장은 500에이커 규모입니다. 약 200만 제곱미터쯤 되죠. 여기서 양 300마리와 소 1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미션은 간단합니다. 목장 북쪽 구역에 있는 양떼 100마리를 남쪽 방목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저먼 shepherd 맥스와 루나를 따라가고 다른 하나는 진돗개 도리와 배기를 촬영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같은 조건을 만들었죠. 각각 100마리씩, 같은 거리, 같은 시간대입니다.
먼저 맥스와 루나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녀석들과 함께 일했어요. 제가 휘파람을 한 번 불면 맥스는 양떼 왼쪽으로 달려가고 2번 불면 루나가 오른쪽을 막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죠. 15분 만에 양떼 100마리를 남쪽 방목지로 이동시켰습니다. 단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게 프로의 실력입니다. 자, 이제 한국 개들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리와 백이를 북쪽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인 김 씨가 기본 명령어를 가르쳐줬어요. 앉아, 서, 가 같은 한국어 명령이었죠. 저는 의도적으로 어눌하게 발음했습니다. 앉아. 아니 앉아. 김 씨가 정정해줬지만 저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리가 양떼를 향해 달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도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마리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톰이 옆에서 말했어요. 브래드, 처음이니까 좀 봐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톰. 작업견은 본능이 중요해. 처음부터 안 되면 계속 안 돼. 결국 30분이 지나도 진돗개들은 양떼를 제대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양 20마리는 여전히 북쪽 구역에 남아있었고 10마리는 엉뚱한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직접 개입해서 양들을 모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죠. 저는 편집실로 돌아와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진돗개 대 셰퍼드 1주차, 충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 멘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15분 대 30분. 그것도 실패입니다. 솔직히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품종이 다르면 결과도 다른 법이니까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2시간 만에 조회수가 52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역시 한국개는 안 되네요. 브래드님 말씀이 맞았어요. 3주 안에 포기각입니다. 동양개가 미국 목장을 감당할 리 없죠. 저는 위스키를 마시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구독자들은 제 편이었고 진돗개는 예상대로 실패했습니다. 이대로 11주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5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될 거예요. 톰이 저녁 무렵 찾아왔습니다. 브래드, 근데 진돗개들한테 적응 시간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맥스랑 루나도 처음엔 서툴렀잖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톰, 자네는 몰라. 천재는 처음부터 천재야. 맥스는 첫날부터 달랐어.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맥스도 처음 3주는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돗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목장을 돌며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맥스와 루나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와 백이는 달랐습니다. 2마리 모두 눈을 뜨고 있었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자세였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2주차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와 백이의 움직임이 달라진 겁니다. 첫 주에는 양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녀석들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조절하더군요. 저는 같은 미션을 반복했습니다. 100마리 양떼 이동이었죠. 이번에는 도리가 약 5m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양떼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백이는 반대편에서 이탈하는 양들을 막았고요. 시간은 25분이 걸렸습니다. 첫 주보다 5분 단축된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빠른 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죠. 25분이면 여전히 맥스보다 10분 늦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셰퍼드가 훨씬 낫네요 하지만 몇몇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도 1주차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저는 그 댓글들을 무시했습니다. 3주차 목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쪽 언덕에서 양떼 150마리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진돗개 차례가 됐을 때 도리와 배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북서쪽을 바라보더군요. 5초 후 북서쪽 숲에서 늑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양떼를 노리는 늑대는 정말 위험하죠. 한 번 공격하면 10마리도 넘게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급히 소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배기에게 짧게 짖었고 배기는 즉시 양떼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혼자서 늑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리, 안 돼. 25kg짜리 개가 40kg 늘대 2마리를 상대한다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리는 늑대와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늑대와 양떼 사이에 섰습니다. 계속 짖으며 위협하되 절대 먼저 달려들지 않았죠. 늑대가 왼쪽으로 우회하면 도리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막았습니다. 그 사이 배기는 양떼 150마리를 안전한 남쪽으로 몰고 있었어요. 3분쯤 지나자 늑대들은 포기하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톰이 소리쳤습니다. 브래드, 도리가 혼자서 판단한 거예요. 맥스였으면 무작정 달려들었을 텐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톰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영상 편집을 고민했습니다. 진돗개에게 유리한 장면인데. 하지만 구독자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올렸습니다. 단, 제 해석을 덧붙였죠. 도리가 운 좋게 늑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입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이 달랐습니다. 도리 엄청 똑똑한데요? 저거 우연 아닌 것 같은데. 백이랑 협력하는 거 보셨어요? 조회수는 80만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구독자들이 진돗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운이야. 4주차에 몬테나에 블리자드가 왔습니다. 영하 15도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이런 날은 보통 목장이를 쉽니다. 양떼도 축사 안에 두고 개들도 실내에서 쉬게 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테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몬테나는 영하 15도입니다.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죠. 오늘이야말로 진짜 작업견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먼저 맥스와 루나를 투입했습니다. 축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양 50마리를 풀어놓고 다시 축사로 데려오는 임무였어요. 맥스는 용감하게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10분쯤 지나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죠. 루나는 더 힘들어했어요. 결국 저와 톰이 직접 나서서 도왔고 30분 만에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돗개 차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돗개의 한계가 드러나겠지. 25kg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로 이 추위를 견딜 리 없다고요. 도리와 배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마리 모두 눈보라 속에서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털이 더 짧은데도 추위에 강한 모습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이중모라고 하더군요. 속털이 두껍게 있어서 추위에 강하다고요. 20분 만에 도리와 배기는 양 50마리를 모두 축사로 데려왔습니다. 맥스보다 10분이나 빨랐어요. 저는 카메라를 끄고 톰을 쳐다봤습니다. 톰도 저를 보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진돗개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심하지 않았던 것도 있죠. 진짜 추위는 영하 30도부터입니다. 댓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님, 이제 좀 인정하세요. 영하 15도면 충분히 추운데요?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주차에는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장 동쪽 숲에서 송아지 3마리가 실종됐어요. 어미소들이 계속 울어대서 알게 됐죠. 송아지들이 울타리 틈새로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맥스와 루나를 데리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넓어요. 대략 50에이커 정도 되죠. 맥스는 냄새를 맡으며 열심히 찾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송아지들이 밤을 넘기면 위험했거든요. 톰이 제안했습니다. 돌이랑 배기도 투입해보시죠.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찾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은 콘텐츠가 되겠죠. 도리와 배기를 풀어줬습니다. 2마리는 맥스와 다르게 움직였어요.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수색하더군요. 도리가 북쪽으로 가면 배기는 남쪽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배기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톰이 달려가니 송아지 3마리가 모두 있었어요. 작은 개울가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죠. 배기는 짖으며 저희를 부른 겁니다. 저는 송아지들을 구출하며 생각했습니다. 2시간 대 30분. 이건 운이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였어요. 6주차 어느 날 저녁, 톰이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브래드, 저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세요? 진돗개들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니야, 톰. 아직 진짜 테스트가 남았어. 다음 주부터는 더 어려운 미션을 줄 거야. 톰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댓글의 70%는 진돗개를 응원하고 있었죠. 제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7주차 화요일 새벽 목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코요테 3마리가 양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맥스와 루나를 풀어줬습니다. 2 녀석은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코요테 3마리가 흩어진 겁니다. 한 마리는 북쪽으로, 한 마리는 동쪽으로, 나머지 한 마리는 남쪽으로 도망쳤죠. 맥스는 북쪽을, 루나는 동쪽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코요테가 다시 양 우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총을 들었지만 양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리와 배기가 우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빗장이 헐거워서 스스로 문을 밀고 나온 거예요. 도리는 남쪽 코요테를 향해 달려갔고 배기는 양 우리 앞에 섰습니다. 코요테가 도리를 피해 우회하려 해도 배기가 막아섰죠. 양들은 단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어요. 도리는 코요테와 10초간 대치했습니다. 코요테가 먼저 공격하려는 순간 도리가 목덜미를 물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코요테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른 2마리도 뒤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톰이 소리쳤어요. 브래드, 저거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절뚝거리며 돌아왔어요. 오른쪽 앞다리에 피가 나고 있었죠. 코요테와 싸우다가 다친 겁니다. 바로 그때 도리가 다가와서 맥스 옆에 앉더니 상처를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쟁 상대인데 서로를 돌보다니요. 톰이 맥스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영상을 편집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해설 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었지만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죠. 이제 인정하세요. 브래드님, 틀렸다고 말하세요. 8주차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300마리 양떼를 혼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목장 전체를 돌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였죠. 맥스는 부상으로 빠졌고 루나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도리 혼자 투입하기로 했어요. 만약 도리가 실패하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오전 7시 도리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드론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도리는 300마리 양떼를 이끌고 목장 북쪽 초원으로 갔습니다. 오전 11시쯤 양 한 마리가 울타리 쪽으로 가려 하자 도리는 즉시 막았어요. 오후 2시에는 독수리를 쫓아냈고요. 오후 5시 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불러오자. 톰이 물었어요. 왜요? 도리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도리는 300마리 양떼를 모두 축사로 데려왔어요. 12시간 동안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들을 세며 손이 떨렸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톰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래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톰. 난 틀렸어. 9주차 월요일 아침, 저는 목장 입구에서 낯선 트럭 3대를 발견했습니다. 이웃 목장주들이었어요. 빌 핸더슨, 마크 톰슨, 그리고 로버트 존스였죠. 우리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지만 평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빌이 먼저 말했어요. 브래드, 유튜브 봤네. 진돗개 말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실험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실험은 무슨, 자네 8주차 영상 봤어. 도리가 300마리를 혼자 관리하더군. 우리 목장에도 진돗개 구할 수 있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자네들 점원 셰퍼드 쓰잖아.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말이야. 셰퍼드 한 마리에 $5,000야.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근데 진돗개는 얼마나 해? 한국 측 담당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분양가는 $1,500 정도입니다. 사료비도 셰퍼드보다 30% 적게 들고요. 빌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3분의 1 가격에 성능은 같거나 더 좋다고. 브래드, 이거 장사 아닌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진돗개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점원 셰퍼드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요. 10주차 수요일, 로컬 뉴스 취재팀이 찾아왔습니다. 몬태나 지역 방송국인 KRTV였어요. 리포터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몬태나에 진돗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황했어요. 열풍이라니요? 리포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주간 몬태나 지역에서 진돗개 문의가 200건 넘게 들어왔대요. 모두 당신 유튜브를 보고서요. 당신이 진돗개 홍보대사나 다름없어요. 홍보대사? 저는 진돗개를 깎아내리려고 시작했는데요. 리포터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진돗개가 점원 셰퍼드보다 나은가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말끝을 흐렸죠.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미 8주간의 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가 나갔습니다. 몬태나의 한 목장주가 한국산 진돗개로 미국 목축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어요. 그리고 도리가 양떼를 모는 장면이 이어졌죠. 저는 TV를 끄고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11주차 금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장 서쪽 산에서 산불이 났어요. 몬태나는 여름에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바람이 저희 목장 쪽으로 불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급히 소방서에 신고하고 양떼를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목장에 양이 200마리 있었어요. 동쪽 안전지대까지는 2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루나를 투입했지만 루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들이 연기 냄새를 맡고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통제가 안 됐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리, 백이. 2마리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저는 동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명령은 한국어가 아니었지만 도리는 이해한 듯 했습니다. 도리와 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마리는 패닉 상태의 양떼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동쪽으로 몰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더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유도했죠. 연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빨리. 하지만 도리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분하게 양들을 이끌었어요. 30분 후 200마리 양떼 전부가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연기가 서쪽 목장을 뒤덮는 순간이었죠. 만약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리가 다가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어요. 톰이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톰. 난 완전히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끈 거예요. 이 순간을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65년 인생에서 제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으니까요. 12주차 일요일 밤, 저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최종편을 올리는 날이었어요. 구독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브래드가 뭐라고 할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댈까요? 진돗개도 괜찮네요. 하지만 여전히 점원 셰퍼드가 최고죠.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300만 구독자 앞에서 65년 신념을 부정하는 셈이었죠. 새벽 4시까지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도리가 제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 녀석은 12주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거짓말을 한 건 저였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면도도 안 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렸죠. 톰이 물었습니다. 대본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할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래드 존스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 기획을 아기로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2주 동안 도리와 백이는 제게 보여줬습니다. 품종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40년 동안 수의사로 일했고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손이 떨려서 책상을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께도 사과드려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2분간 저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도리와 백이는 제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틀렸을 때는 인정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영상 마지막에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장은 진돗개 보급센터로 전환할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녹화를 끝내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톰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브래드, 잘했어요. 저는 아무런 편집 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저는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2주차 최종 고백. 2시간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12시간 후 1200만이었죠. 댓글이 폭발했어요. 브래드, 당신은 용감합니다. 65살에 틀렸다고 인정하다니 눈물 났어요. 48시간 만에 조회수는 2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구독자는 520만 명으로 늘었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목장에는 진돗개 15마리가 있어요. 매주 5명씩 목장주들이 찾아와서 진돗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무료로 가르쳐줘요. 도리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됐죠. 백이는 새끼를 5마리 낳았고 그 새끼들도 훌륭한 목축견이 됐어요. 어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5살의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대답했죠. 그래, 너도 틀렸을 땐 인정해야 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틀렸을 때는 인정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 도리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브래드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